비후성 심근증이다 하면서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수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는 집에 오면서 펑펑 울었죠.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지면 죽는다 하는데 어떡하게. 두 번 다신 제 발로 오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산에도 원 없이 다니고 있죠. 완전 뭐 지옥에 살다가 천국에 온 기분이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일상은 아주 제한됩니다. 6년 전 심근 절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윤용진 씨. 저기서 한 이 정도면 내려앉았죠. 이렇게 조금씩 앉아가 이래갖고 가슴이 쪼이가지고 그 표를 뭐 얼마 지금 기분도 나쁘고 아프고 그래요. 바늘과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통증, 쪼임 제일 계단 있는 게 제일 겁이 났죠 처음에. 근데 퇴근하고 오면은 아내한테는 그래 심하다고 말로 안 했어요. 계속 아파도 걱정하니까 해서 헬스 안 간다고 맨날 머리가 헬스 가다가 쪼글씩 앉아가 치말증에서 울었어요. 그래 이제 결국은 말로 했죠. 아파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데요. 원인은 두꺼워진 심장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심장 판막 수술로.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협진을 하더만은 이게 판막이 아니다. 판막이 아니고 비후성 심근증이다 하면서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수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는 집에 오면서 펑펑 울었죠.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지면 죽는다 하는데 어떡하게. 심장 MRI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근육인데 정상에 비해 두꺼워진 심장 근육이 확인됩니다. 심근 절제 수술로 좁아져 있던 좌심실 유출로가 넓어졌습니다. 수술 후 용진 씨는 하루 3갑씩 피우던 담배와 술을 끊고 매일 5km씩 걷는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수술하고 제일 먼저 회복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아파트. 우리가 15층에 12층 사는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올라가거든. 한이 돼가고. 두 번 다신 제 발로 오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산에도 원 없이 다니고 있죠. 완전 뭐 지옥에 살다가 천국에 온 기분이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은 이제 수술로 굉장히 그 증상 호전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던 분들을 가볍게 뛰는 정도까지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의 호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완치와 근치를 따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체질은 일종의 변이기 때문에 심장의 근육이 변형돼서 두꺼워져 있는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한테서 심근 전체 수술을 하는 거는 심장의 유출로를 폐쇄시키고 있던 심장 근육 두꺼워져 있는 일부분만 잘라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내서 이제는 심장에 숨통을 틔워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후성 심근증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심장은 혈액을 뿜어내며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 근육 세포가 커지고 경우에 따라 심근 사이에 섬유화가 진행되며 심장이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심근은 두꺼워지는데 심장 크기는 변화하지 않아 좌심실 내부의 공간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힘차게 수축을 해도 뿜어내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근육이 뻣뻣해져 충분히 이완하지 못해 좌심실이 혈액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보낼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뇌졸중, 심부전, 돌연사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닌 게 92년도부터거든요. 그때 비후성 심근증은 진단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렇게 하는데 치료는 없다였습니다. 치료는 없다. 그래서 급사 위험만 막 저희가 배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클리니컬 프랙티스 하셨던 선생님들은 진단이 되면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은 그 대신 하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과 잘 즐기시면서 사셔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비후성 심근증으로 그냥 돌연사 위험, 그냥 돌연사 위험도 최고 그냥 이걸로 끝났거든요. 특히 정도가 좀 심한 분들은. 실제로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사람들, 돌연사라는 사람들은 그중에 일부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수를 두고 살더라. 그게 이미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통계가 나왔고,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돌연사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 심장 노화를 더 걱정을 해야 되니까 관리를 앞으로 잘해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중요한 건 노화와의 싸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둘레길을 걷는다는 권태한 씨. 동네 한 바퀴 하면 한 10,000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하루에 10,000보 걷는 길 중에 일부분이니까 평지만 걷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게 더 재미가 있죠. 숨 차면 조절하면 되니까요. 40살에 비후성 심근증 진단을 받은 태한 씨는 27년째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일주일에 2번 구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 권태한 씨. 얼른 내려놓으시고 중심 잡으세요. 자, 10초. 하나. 나이가 들면서 걷기 운동만으로는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느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본인이 혼자서 하면 잘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에다가 일정한 강도에다가 또 바른 자세 이런 걸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과거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운동은 금기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중강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100개까지는 다 못하시네. 어떻게 첫날은 40개부터 시작했어요. 그새 많이 발전한 거예요. 땀을 흘리고 나면 수분을 섭취합니다. 탈수로 심장 근육이 뻣뻣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니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운동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걷는 운동만 가지고는 이 근육 운동을 충분히 못하니까 특히 상체 운동 같은 것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운동을 해보니까 상체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면 아무래도 걸음걸이 속도가 느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아주 팍팍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는 느릿느릿하게 걷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운동 이 프로그램 하면서 조금 더 내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다. 그리고 전신이 좀 똑바로 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된 덕분일까요? 67살의 권태한 씨는 60대 성인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병이 없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 관리해가면서 살아야죠. 아무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담배는 진짜 끊었고요. 술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굳이 술 좀 먹자 이렇게 해도 난 끊었다 안 먹는다. 태안 씨가 운동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만큼은 미루지 않고 성실히 받고 있죠. 그래요. 잡음 없이 아주 잘 좋습니다. 약 드시는 거 별로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최근에 와서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요. 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항상 좋아요. 네. 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특히 여름이니까 네. 탈수한 얘기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로 폐색성에서 비폐색성으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자기 관리 철저하신 분들은 훨씬 생활하시기 편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거. 특히 여름에 우리 탈수가 본인도 모르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항상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체중 조절하셔야 된다.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 들어가면 심장 근육이 더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성인병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 안 생기게 운동 잘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후성 식은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의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워야 되고 지구력도 키워야 되고, 비후성 식은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심한 폐쇄성 비후성 식은증 때문에 운동 능력이 어차피 제한되는 분들, 운동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거고, 현재는 비후성 식은증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중간 내지 가벼운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하시도록 더 권해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심장의 부하를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 하면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그 진단명 자체에 네. 어떤 병인지가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후라고 하니까 예.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근증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심근병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장 근육에 병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비후, 두꺼워지는데 심장 근육에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 비후성 심근증이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젊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축구를 하다가 아니면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게임 중에 쓰러져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사망했다. 이런 것 때문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 환자들을 보니까 부검을 해서 보면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 이런 보고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젊은 운동선수들이 돌연사를 했을 때 우리 부검을 해봤더니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비후성 심근증이 발견되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서 생기는 병증이라고 하셨는데 두꺼운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의 현미경적 소견을 보면 심장 근육 세포들이 일정한 배열을 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심장 근육 세포들 사이사이가 간질의 섬유화라고 해서 심장 근육이 단단하게 변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간질 섬유화뿐만이 아니라 심근세포 자체도 괴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근세포 자체가 괴사되고 거기를 또 심근 섬유화가 메우고, 이런 악성 변화가 반복되면서 심장 근육 자체 수축도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술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진 근육을 잘라내면은 얇게 만들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국소를 잘라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된 분들은 마치 본인께서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수술이 잘 되면 증상도 좋아지긴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 잘 되는 거랑 우리가 이제 비후성 심근증에서 갖는 급사 위험을 줄이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비후성 심근증의 다른 합병증들, 예를 들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생겨서 뇌졸중이 온다거나 아니면 심부전 증상이 점점 악화돼서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다른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다른 종류의 심장 합병증 등이 생기지 않는지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